안녕하세요.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아, 지금 사실 새벽인데요. 잠이 좀 안 와서 깼습니다. 제가 좀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애들도 좀 늦게 나가지고, 마흔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뭐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서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되게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뭐, 육아하신 분들은 저보다 육아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밤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은 이제 불을 다 끕니다. 8시, 9시 되면. 그래야 애들이 자기 때문에 어제 되게 일찍 잤어요. 잠 안 오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 하다 보니까 또 습관이 돼가지고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일찍 자니까 또 새벽에 일찍 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자곤 했는데 아무래도 육아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만들려면 새벽이 낫겠다 싶어서 다른 방에서는 지금 애들이랑 와이프랑 자고 있는데 조용히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유튜브 시청자 되게 열심히 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업계 선배님이신데 뭐 한 회사의 대표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는데 뭐 재밌게 잘 보고 있으니까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참 이 바닥에는 저보다 영업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선배님도 그러셨고 참 이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참 영업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조금 뭐 그런 피드백이나 코멘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코딩 직원 위주의 영상이냐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피드백을 드려야죠. 그래서 직원 위주가 아니라 오늘 좀 사장님 위주의 영상 하나 올려볼까 해요. 뭐 주제는 약간 혼합됐는데 그 좋은 영업사원과 나쁜 영업사원의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이 바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장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그 영업사원들한테 돼가지고 더 이상 영업사원 충원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제 주변에도 뭐 제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좋은 영업사원분들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픈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주변에. 근데 또 그 반대의 예로 제가 봐도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정도로 회사에서 싫어하는 부류의 영업사원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류가 있는데 일단은 영업사원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딩 회사를 키우려면은 회사를 오픈해서 키우려면 영업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의 영업사원이 영업을 함으로써 어떤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뭐 떨어진 카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업계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갖고 와서 작전을 짠다고. 그러니까 화물이든 일이든 뭔가 있어야지만 뭐가 생기는 거지. 아무 비즈니스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업이랑 똑같아요. 화주들 만나고 가서 들쑤셔 놔야지 속된 말로 뭐 일이 생기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로또를 사서 복권을 긁어야지만 로또 당첨이 되듯이 계속 로또를 사러 다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사원이 들어와야지만 그 친구가 뭐 영업활동을 하거나 세일즈콜을 하거나 대화주 영업을 해가지고 가서 만나야지만 뭐가 떨어지고 막말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영업사원이 있다가 회사를 나가거나 관둬요. 그리고 아예 이 바닥을 떠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 못하면. 그런 경우에 그냥 그 카고는 그 회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도 그 영업사원한테 투자한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 영업사원이 어디 더 좋은 데 이직하거나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어서 딴 데 갈 경우에 정말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싹싹 긁어서 나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그 회사에서 뭐 서운할 수도 있고 서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겁니다. 저희 바닥은. 왜냐하면은 영업이라는 게
이게 예측한 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이렇게 가다가 되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미팅 개판 치고 왔는데 연락 와가지고 오더해서 다는 데도 있고, 여기는 내가 정말 잘했고 열심히 해줬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영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업사원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영업해놓은 거 하고 그냥 나가거나 이 바닥 떴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 회사에선 계속 해내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딴 회사 옮겼어요. 이관을 다 하려고 했는데 메인카고가 이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메인카고 이제 거래처 이 업체 화주 담당자는 같이 따라가기 싫은 거죠, 영업사원이랑. 그냥 그 있던 회사에서 계속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은 참 불행하게도 이 메인카고를 갖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화주 담당자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놓치고 그냥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관이 힘들다는 거고요, 영업사원들 말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회사를 키우려면 영업사원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도저도 싫고 골치 아픈 거 싫다, 영업사원들 뒤치다거리 하기 싫고 걔네들 꼴도 보기 싫다, 실제로 그렇게 뭐 상처 아닌 상처죠, 상처받거나 아니면 정말 서운해서 더 이상 나 영업사원 안 뽑고 그냥 내가 한 걸로 조용히 업무사원만 뽑아서 조용히, 조그마지만 회사는 안 크지, 뭐 안 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실 있게 나는 해나가고 싶다,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있고요. 뭐 1인도 있고요. 아니면 와이프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둘이서 와이프 그냥 관리 두고, 또 요즘 관리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포딩 시스템 많잖아요. 한 달에 뭐 30만 원 주면 하고 돌리고 그런 건데 손이 전혀 안 가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건비보단 싸니까 조금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봐도 좀 영업사원 얘기를 하자면, 뭐 좋은 영업사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땐 너무 뻔한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오면 일단 좋은 영업사원이고, 그리고 미수 없으면 더 좋은 영업사원이고, 세 번째로 계속 실적이 올라가면 또 더 너무나 좋은 거죠. 정말 슈퍼죠. 나쁜 영업사원은 그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실적도 안 나오고 미수도 뭐 너무 많고 뭐 돈 못 받고 실적,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안 나오니까 실적도 안 오르겠죠. 그런 건데, 글쎄 뭐 주변에 제가 그런 영업사원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시다 보니까, 뭐 좋은 분이다 보니까 영업을 안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을러서 안 나가는 건데, 약간 회사 분위기랑 이해관계가 맞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사장님이 조금 나이 연세도 두고 그러니까 관리해줄 영업사원이 필요한 거죠. 좀 믿고 맡길 만한. 근데 관리해준 영업사원이 필요한데, 이게 좀 이것도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사실 저는 제가 어디 가서 관리 영업사원 하나로는 저는 좀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것도 아니고 그 사장님 거잖아요. 해석하고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관리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성이 떨어지거든요. 속된 말로 노예 같기도 하고. 내가 내 거 키워가지고, 그냥 이 바닥은 그런 것 같아요. 실적이 오라가고 하면은 결국은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독립할 때 서로 원만하게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고, 또 그게 어떤 미덕이 되는 바닥인데, 좀 저 같으면 하여튼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업사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은 그런 영업사원이 필요한 거죠. 본인 실적보다는 관리해줄. 그리고 본인 실적도 올라가면 더 좋아. 그건 뭐 사람 욕심이지만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영업사원, 실적이 없는 영업사원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줘요. 그럼 그 영업사원은 또 영업을 전혀 안 해. 본인 영업을. 그냥 관리만 해줘. 어떻게 보면 신규 영업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스트레스거든요. 뭐 압박감이기도 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영업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텨낸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그런 거죠. 본인이 그게 좋으면 뭐 누가 욕을 하겠어요. 본인 마음인데.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해피하고 뭐 불만이 없으면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 견적 내고, 뭐 이제 견적 다 내면은 이제 오후에 어디 가서 밥 먹고 쉬다 오고,
뭐 놀다 오고 그런 거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그냥 그런 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있었는데 그 뭐 하나로 TNS나 뭐 보안판토스라고 뭐 그런 큰 회사들이 있어 봤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관리할 영업사원이 많아요. 그런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룹사 물량이 있는데 그거 외에 알파로 그룹사에 관련된 뭐 작은 회사들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량도 상당해요. 부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입사원 들어오면 2, 3만 불 그냥 잡아줍니다. 잡아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걔한테 새로운 신입사원한테 일을 줘야지만 자기가 안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핸들링하고 잘 관리해가지고 따로 본인 영업하려고 나올 때 갖고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데는 부수적인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안이라든가 뭐 그런 큰 회사들 간판이랑 다 연관돼 있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나오긴 쉽지가 않아요. 여하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냥 뭐 개인 영업할 필요 없죠. 회사에서 잡아주니까. 또 그거에 젖어들다 보면은 개인 영업하기도 힘들고 그런 마인드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제 필드에서 영업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 영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본인도 이익이 있고 회사에도 이익이 나는데 그걸 왜 해야 돼? 나는 그냥 회사 관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거 약간 좀 예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영업은 50불, 100불짜리도 하기 힘들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규업체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애가 타는데, 그 신규 하나가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어디 가면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뭐 어디 큰 업체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뭐 삼성전자 어디, 거기 항공 영업해야 되나? 뭐, 이쯤이면 내가 들어가면 뭐 미팅, 그러니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그런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죠. 지금 뭐지?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말하는데 사실 뭐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되게 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류들은 좀 주변에도 있긴 있고, 근데 그런 부류들이 되게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뭐 글로비스 그런 데 다닌다면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런 데는 뭐 급여도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뭐 그런 생각해도 되니까 그런 데는. 근데 그런 데도 아니고 조금 그 이하급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한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쥐뿔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잘났으니까. 근데 잘나지도 않은데 잘난 척 하면은 좀 꼴불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또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업사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그 사장님은 영업사원을 한 3, 4명을 한꺼번에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영업사원 중에 또 그런 경우 있거든. 우르르 몰려다니는 스타일. 그러니까 한둘이 다닌 경우도 있었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같이 아는 형님이랑 같이 옮긴 적이 있는데 그 2명이었는데 한 3, 4명도 있어요. 그 이상도 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스타일이 있는데 팀으로. 예전에 쉔커에서도 그런 적도 본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최근은 아니고 한 그것도 옛날 얘기인데 뭐 한 10년 좀 안 된 얘기인데 채용을 한 4, 5명을 했나 봐요. 한 번에 한 팀을. 근데 다들 실적이 안 좋았죠. 이제 그 우두머리는 이사님이었죠. 어떤 남자 이사님이셨다고 하는데 그 이사님이 다 데리고 왔는데 패를 까보니까 실적이 안 나온 거죠. 뭐 말도 안 되게 안 나왔나 봐요. 당연히 그 사장님은 상처가 크죠. 그 혹자는 그 사장을 욕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실적도 안 되는 인간들을 그렇게 뽑았냐? 어?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바닥이 그 이관하거나 이직할 때 뭐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다른 업종에서 이직할 때 데이터보다는 이 우리 포워딩 업계가 데이터가 좀 많이 약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명확한 구체적인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 너무 다른 분야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증권이나 이런 컨설팅 회사를 비교를 하자면 그런 데는 경력이나 어떤 프라핏이나 수익이나 그런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헤드헌팅을 해가지고 회사를 옮기게 되면 그만큼 수익을 내주고 실패 확률이 적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가 정확한 거고 그리고 영업이 아닌 분야, 특히 이거는 지금 코딩 영업사원 얘기를 했지만 영업이 아닌 분야는 사실 실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업이 아닌 분야는 실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나 업무 쪽은 또 관리나 업무를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그 업무를. 근데 그게 영업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영업은 말 그대로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얘가 1,000만 원에 2,000만 원에 500만 원에 그게 명확히 나오는 건데 사실 업무나 그런 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한다 못한다는 약간 주관성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나 관리나 다른 업무 사원을 뽑는 게 데미지가 덜한 거죠. 그리고 업무란 거는 사람이 하다 보면 늘 수 있는 거고 그 회사에 잘 적응이 되고 환경에 적응을 하면. 근데 영업은 적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직을 할 때 그 회사 분위기나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회사에 없으니까 나가니까 영업하러 나가니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건. 근데 결정적인 건 당연히 숫자죠. 숫자 노름이죠. 얘가 500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바로 나오거든요. 결과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바닥이 포워딩은 그런 어떤 영업적인 결과나 그런 거 데이터에 대해서 이직할 때 검증 시스템이란 게 사실 전무해요. 소개를 받거나 아, 걔 얼마 해? 오케이, 좋아. 이런 소문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요. 또 혹자는 욕할 수 있어요. 아니, 니네 바닥이 그렇게 개판인 걸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뭐 다 실패한 케이스라면은 사장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안 하죠. 잘된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렇게 또 뽑아왔고 관례적으로. 그리고 그거만큼 검증 시스템이 뭐라고 확률이 높은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바닥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개로 듣고 누구 잘한다더라 해서 뽑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아닌 경우도 막 있어요. 정말. 아니면 조금 기대치보다 낮지만 그런 경우는 그래도 어떤 용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정말 한 6개월, 1년까지도 아니고 한 6개월, 7개월에 정리를 했대요. 정리를 했어요, 정말. 사실 제가 그 회사 들어갔거든요. 그 후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닥이나 그 어떤 그 산업군을 이해를 못하면은 욕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지만 이렇게 뽑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죠. 돈은 돌대로 날리고 어떻게 보면 급여도 나가고 했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되게 재밌는 게 또 그렇게 실적이 없는 분들이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근데 빈수레가 요란하단 말은 어느 바닥이나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치고 영업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꼭 영업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정치나 어느 분야나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말 많은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해요. 본인이 조용히 자기 할 일 하고. 근데 꼭 정치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는 안 그런 분도 물론 있겠죠. 예외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뭐 이것저것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보여주기식 영업인데 회사에다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어쩌고 예전에는 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하는 말이 뭐 카테고리별로 영업해라. 뭐 항공 중심이냐 해상 중심이냐 어디 많이 하세요. 뭐 어디 지역이 근데 사실 영업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대고 결제터만 확실하고 결제만 잘해주면 하는 거지. 뭐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창고, 항공, 해상 수입 다 하거든요. 근데 어디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건 없죠. 뭐 카테고리별로 영업한다. 자기는 뭐 파트너 영업한다. 뭐 해상, 항공 중심이냐, 대기업군이냐, 뭐 그런 거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 있거든요. 뭐 탁탁탁 리스트업 해가지고 딱 나 여기 할 거다. 근데 정작 그렇게 리스트업 하고 나서는 영업 안 해요. 그게 영업이 한 거에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적이 진짜 되게 웃긴데 경악할 만한 일인데 그렇게 해놓고 영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라는 게 참 어떤 뭐라 그러지? 받아들이는 그 누구나 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업은 누구나 실적이 좋지는 않다는 거.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는데 결론은 뭐 버킹엄인 것 같습니다. 뭐 뻔한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상처받아서 영업사원들 채용 안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여자 사장님인데 이분은 되게 큰 화주, 빅화주들 한 두세 개 끌고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 4명으로 내실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화주사도 그분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술도 안 드시고 그냥 낮에 가서 미팅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하시는 건데 깔끔하게 하시는 거죠. 되게 잘 하시는 거죠. 잘 내실 있게. 근데 그러니까 빅화주 몇 개다 보니까 건수도 적당하고 어떤 투입되는 업무 인원의 양도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들 만족도도 높고, 왜냐면은 업무 입장에서 봐도 짜증나는 화주, 안 짜증나는 화주, 깔끔한 화주 이런 거 다 구분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적고, 그러니까 근속률이 높은 거죠. 다들 오래 다니신 분들 뭐 7, 8년 이상. 그런데 들은 얘기인데 남자 영업사원 애가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 회사를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했던 적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뺏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후로는 그분은 당연히 영업사원 안 뽑죠. 그런 일 당하고는. 그리고 뭐 관리부가 뭐 비일비재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사원 이제 상처받아서 실제로 안 뽑고 그런 경우도 있고, 글쎄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근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사장님이 되게 적극적이시라서 확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래서 제가 혹시 프리랜서 저희 회사 관심 있는 분은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많이 뽑습니다. 그렇고 회사마다 다 다른 거라서. 그리고 이 포딩이 굉장히 다양해요. 회사 형태나 그런 게 다양하고, 뭐 예전엔 스탠다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후로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 글쎄요, 뭐 또 영업 얘기를 하다가 뭐 영업사원 얘기도 하고 뭐 회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그 사장님의 계산법과 일개 영업사원 개인의 계산법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르고, 그 얘기는 뭐 맞는 얘기 같고, 그래서 그 계산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한 거고, 또 뭐야 논의가 잘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입 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그 부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회사가 그때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회사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중요하다고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사가 있고 월급 더 많이 주고 발전을 하면 나가야죠, 회사를. 근데 나갈 때 그 비유를 들자면, 저 가까우신 분이 옛날에 항공사에서 일하셨고 제가 실제로 지금 교회 다니는데 아는 친한 분도 항공사 일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얘기인데, 쌍팔년도 얘기인데, 요즘은 공항들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인천공항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항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어라이벌, 입국장은 개판으로 만든대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개판을 만드는, 제 얘기는 상대적으로. 근데 디파처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나가는 공항, 이제 출국은 엄청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돈이.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좀, 아 뭐야 공항 왜 이렇게 더러워, 화장실. 근데 나갈 때 공항이 좋잖아요. 깨끗하고 화장실 깨끗하고. 그러면 그 마지막 나갈 때 이미지가 좋다는 거죠, 그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똑같은 돈인데 한정돼 있어. 근데 똑같이 만들지 않고 디파처, 그러니까 출국장은 조금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면 나가는 놈들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또 오니까. 마찬가지로 회사를 나갈 때는 들어올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닥이 뭐 좁기도 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좁지 않은 바닥은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근데 이 바닥이 좁기도 하고 나갈 때 잘해야지
자기가 가는 앞길도 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은 회사 나갈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산도 사장님이랑 똑바로 해야 되고, 물론 뭐 막장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뭐 서로 치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평범한, 대부분의 포딩 평범한 회사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갈 때 서로 그래도 격려해 줄 수 있고,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참 감사하고 복인 게, 회사 나올 때 딱 한 군데 빼고는, 한 군데는 좀 약간 하드코어였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사장님들한테 잘 얘기하고, 사장님들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제 거 치시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그 얘기가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나올 때 서로 잘 얘기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 얘기가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장님 저 부탁드립니다. 제 거 영업하지 말아주세요. 마찬가지로 그 영업사원은 나가서 회사 거 안 건드리고, 뭐 그런 좀 기사도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기사도 정신이 또 있으려면 서로 또 존중해야 되고, 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영업사원은 나갈 때, 그리고 나가고 나서 피해가 안 되는 영업사원이 일단 제일 좋은 앞서 말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고 나서 피해가 안 되는 영업사원이 제일 좋은 영업사원인 거 아닌가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스크 포워드였습니다.